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오늘은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요. 부부의 날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로 사랑해를 뽑았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요.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요. 이런 답이 왔답니다. 너 문자 잘못 보냈다. 집에 와서 보자. 네. 얼마나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아꼈으면 이런 소란이 났을까요? 저도 집에 가서 용기 내어 해봐야겠습니다. 네. 5월 21일 부부의 날 뉴스파이터 60조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 모두 5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장래가 촉망받던 이 남성. 한순간에 악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 이 경찰에 구속이 됐고요. 신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신종이 과거 씨름 선수로 맹활약을 했다는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재학 시절에 씨름 선수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2002년에는 소년체전에 출전을 해서 세계 체급을 석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체전 우승까지 차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03년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고 중학교 진학 후에도 도내 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씨름 선수로서는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돌연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씨름 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만뒀어요? 아마도 이제 일각에서는 최신종의 인성이 네. 이 운동을 이어가는 데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더불어서 최신종이 학교에 다닐 때 이 학교 폭력에 연루된 일이 좀 많다라는 아하. 각종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주변인들의 얘기지 아직은 경찰이 밝혔다거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 수는 없는 단계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운동을 그만뒀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주변에서 아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속담처럼 인성이 착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요? 뭔가 혹시라도 이 남들 보기에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20대부터 강력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하. 보니까 최신종이 23살경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별하자라고 말을 했더니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다음에 성폭력한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26세 되는 해에는 김제희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실제로 복역까지 합니다. 이렇게 10대 때는 학교 폭력으로 좀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20대 때는 이 성폭력 그리고 절도 행각으로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최신종이 이번 사건 전에도 전과가 있었다는 게 이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만 그런데 앞서 2010년 당시 최신종이 23살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이별을 얘기할 때 협박하고 성폭행 그런데 이때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쉬운 판결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이별 범죄로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여자친구에 대해서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경각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아마 이때는 초범이고 나이도 젊고 아마 여자친구로부터 갖가지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인데 만약에 이때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이 좀 조심하면서 사회에 복귀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났습니다. 특수강간에 그리고 절도에 그런 범죄를 물론 이 범죄들도 끔찍하고 나빠요. 그런데 급기야 이제는 연쇄살인까지 하기에 이르릅니다. 최신종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범죄가 계속되면서 본인이 범죄에 대한 무감각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죄책감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이걸 그 구속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풀어준 게 결국은 이 사람이 범죄를 좀 더 강화시켜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준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신종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 범죄 경력이나 범죄에 갖고 있었던 본인의 성향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거죠, 결국. 법도 사실은 본인을 집행유예로 풀려줬을 때 내가 이 정도면 한 번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어떤 습득이 되지 않았겠어, 학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주에서 사실 배달업체 그 대행업체를 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고요. 재산이 탕진하자 결국 금품을 노리는 상태에서 사람을 납치해 살인을 저지르는까지 네. 빠지게 됐는데 이만큼 범죄가 점점점 진화해 가면서 죄책감이 줄어드니까 아주 흉측한 범죄까지 이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 결정적인 두 사건, 정말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고작 나흘 사이에 이 두 사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쇄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네. 지난달 14일 같은 경우는 아내의 지인인 여성을 차에 태우고 다리 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30대 여성 평소에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고 살해하고요. 수십만 원의 금품과 금팔찌를 갈취하는데 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팔찌를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보여줍니다. 엽기적이란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4일이 지나서 지난달 18일에는 이 SNS를 통해서 만난 여성, 부산에서 온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후 과수원에 또 시신을 유기했기 때문에 범죄의 잔혹성이 너무나 심각해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나흘 새 끔찍하게 2명의 피해 여성을 살인하게 된 연쇄살인범 최신종. 범행 동기를 지금 경찰은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을 텐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인정을 하는 건데 지역적인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추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건 말고 나머지 여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라고 하나요? 없다고 그럽니다. 최신종이 돈을 훔치려고 살인을 한 건지 아니면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었는지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뭔가니 저희도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또 본인 진술까지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조금 수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송치 시점에나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 같아요. 불과 나흘 사이에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과연 이 두 사건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경찰은 최신종이 이 여성들 외에도 또 다른 여성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요. 지금 최신종과 접촉했거나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신종은 최근 1년간 랜덤 채팅 등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1,148명이 총원인데 그중에서 1,104명은 신병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1년간 1,148명하고 연락하는 게 이게 흔한 일이에요, 근데? 네, 근데 이 모든 이들이 여성인 건 아니고요. 가족과 친척, 지인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또 최신종이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했던 점을 미뤄서 불특정 다수 고객들과 연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이 접촉했던, 전화를 했던 1,148명의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40여 명 정도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니 번호 이동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뭐 개인 채무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실제 사용자하고 저희가 직접 통화가 돼야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년간 실종된 사람들과는 다 연락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활 반응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 부분이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지인한테 카톡을 한다든지 전화를 하신다든지 집에는 안 들어오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 돈에는 114분인데
한 분 같은 경우에 연락이 전혀 이제 가족하고 안 된다라는 분이 계셔서 가족 유전자를 채취해서 지금 대조 작업 중에 있고요. 전국에는 2020명인데 다 이제 본건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걸로 그 통보가 왔고, 단 한 분이 그쪽에서도 이제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제 가족에 대한 가족분들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대조할 예정이고요. 들으신 것처럼 마지막 한 분까지도 지금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종,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신상, 즉 얼굴은 저렇게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 왜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는 걸까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동시에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한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신상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현재의 모습, 카메라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점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최신종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이미 검찰 단계에서 구속 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라는 게 검찰의 방침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최신종을 보기 위해서는 그 검찰에서 이제 법정으로 출두하는 모습, 그때 아마 대중 앞에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어쨌든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최신종, 앞으로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들 어벤져스 워낙 유명하죠. 그런데 한국에도 이에 못지않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김경 아나운서. 네, 지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에겐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벤져스는 주로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경찰입니다. 아하. 경찰들의 활약상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 주택 앞 경찰들이 손전등을 들고 누군가를 검거합니다. 어허. 달아나려다가 잡혔는데요. 이 주택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여러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들어가는데요. 어허. 조용히 천천히 들어가 보니 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이구. 그런데 후다닥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방 안에 이불 속에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집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내부 보니까 뭐 사람들 많네. 무릎 꿇는 사람도 있고요. 네. 예, 이게 조립식 주택 아닌데요. 이 사람들 좌우로 마주보면서 앉아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하. 저기가 대체 뭐 이렇게 어두워서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 사람들 저렇게 지금 몸 잔뜩 긴장하고 겁먹은 표정일까요? 네, 경찰이 어떻게 저 외딴 주택까지 가게 됐느냐? 네. 바로 신고를 받아서인데 이 농장 하우스 인근에 억대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하. 몰려있다는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겁니다. 네. 방금 보시는 이 조립형 주택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고 또 숨어있고 도망가려던 사람들 모두 다 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인 건데요. 아하. 경찰이 29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불법 도박을 하는 중이었고 아하. 이 사람들이 경찰이 체포되기 전에 돈을 막 후다닥 숨겼습니다. 박스에 280만 원, 거실에 223만 원, 네. 또 보일러실에서 1,060만 원의 현금 보일러실까지. 뭉치, 현금 뭉치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더 많은 금액이 있었을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곳에 진짜 자기들만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신고가 들어왔어요, 요거에. 억대 도박을 한다고. 그래서 억대 도박을 한다는데 위치가 이제 112 신고를 받고 위치를 이제 위성 지도로 이제 확인을 해봤어. 주거지에서 많이 떨어진 농가가 하나가 딸랑 있더라, 거기. 무조건 우리가 삥삥삥삥 하고 가면은 무슨 뭐, 이 경광을 키우고 가면 다 도망가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끄고 천천히 가면서 모든 것을 내가 지휘를 했어. 경광로 모든 일제 소동하고서 그 인근 밭에까지 갔다고. 아, 그래서 이렇게 영상 보면 캄캄한 거군요. 예, 50m 떨어진 데서 네. 모든 직원을 하차시켜가지고 그 현장을 급습을 한 거지. 아, 우리 박종선 경감님의 이 생생한 설명이 아주 지금 마치 저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급습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영상을 보니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뭐 도박도 나쁩니다만 지금 이 시국에
마스크 안 쓰고 있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람도 지금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했더니 도박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여기까지 조립식 주택까지 수십 명이 지금 한 곳에 밀집돼서 저렇게 마스크도 끼지 않은 상태 1m도 아니고 30m 10c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당일만 29명을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일부는 네. 또 도망갔을 개연성도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이분들 모두 도박죄, 상습 도박죄, 도박 개장죄로 아하. 처벌될 예정이고요. 네. 누가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경찰이 그 오밤중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체포하느냐 고생 많이 했던 사건으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일부 영화에서 도박이 뭐 흥미진진하고 멋지게 포장되지만 절대 도박은 미화될 수는 없다는 범죄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캅벤져스 누가 있을까요? 김경 아나운서. 네, 무언가 다급하게 지구대에 들어온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상황을 경찰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다음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구대에 들어온 남성, 입가에 손을 대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쉿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 메모지를 달라고 손으로 표현을 하고 메모지에 적습니다. 아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발 이것 좀 봐주세요 하면서 통화 내용을 들려주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시 메모지를 가져와서 이 남성에게 설명합니다. 아. 자, 어떤 상황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라고서 순경들이 붙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네. 여자 순경이 붙어서 자, 침착하세요. 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진영 기자님 옛날 가족오락관 이런 데서 보는 그 몸으로 말해요 그런 거예요?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하. 지난 4월 김해 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 안절부절 못하면서 통화하던 저 남성이 쓴 글은 어떻게 써 있었냐면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성은요. 자신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도용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검찰을 사칭하는 이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로부터 그들이 지정해준 계좌로 2차례 걸쳐 이미 2,300만 원을 송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옆에서 차분하게 저 피해를 당한 남성분을 진정시키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적었던 그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전화를 받으면서 오는데 좀 조용히 해달라는 손가락 모양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 판 좀 달라고 쓸 거 좀 달라면서 들어오시길래 저희가 그걸 딱 드리니까 지검 땡땡땡 검사 이렇게 쓰시길래 제가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통화 중이에요 이러길래 혹시 그러면 금전적인 거래가 따로 있으셨어요? 이러니까 네 제가 2차례 걸쳐서 돈을 입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2차례 걸쳐 2,300만 원 송금한 상태였어요. 근데 또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준봉 교수님, 일단 급하면 경찰서 왔으면 전화 끊고 제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말하면 되지 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저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이스피싱 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화 끊으면 돈을 안 돌려주겠다 그랬어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화기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 이제 어디서 전화했는지 빨리 추적을 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전화를 끊는 것보다는 계속 잡고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해요. 네. 통화를 유도하는 게. 그래서 이 경찰이 지금 서로 말로 안 하고 종이에 적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결국 스피커폰으로 전화기를 켜놓고 경찰도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는 그 범죄자와 실제 지금 피해를 당한 이 남성분과 두 분이 대화하는 걸 계속 들으면서 네. 유도를 해가는 거죠, 계속. 그리고 네. 불안해하는 이 남성분을 진정시키면서 차근차근 계속 전화를 하게 만들고 네. 그걸 추적해서 결국 이제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넘어가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작전은 성공했습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네, 다행히 성공했다고 어허. 합니다. 이 김순경이 피해자와 함께 메모로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을 시키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그 옆에 있는 동료 순경이 문제가 된 은행에 전화를 해서요. 지급 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게 잘못된 범죄에 이용된 수익 같은 경우는 금전이 오가는 것을 급하게 차단시키고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행히 2,300만 원 전액을 모두 이 경찰분들의 기지 덕분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야, 김유진 순경님이요. 베테랑 경찰이 아닙니다. 임용 9개월. 신참이지만 정말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저는 근무 아니었는데 인사하러 오셨다 하더라고요. 돈 그거 전액 회수했다고. 저랑 나이 또래가 좀 비슷했었어요. 근데 2,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 모아둔 돈일 텐데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같이 결국 팀에서 다 같이 이뤄낸 거라서. 야,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찰분들은 우리가 뉴스파이터가 또 대대적으로 광고 안 해드릴 수 없죠. 김해 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와, 대박. 지구대 이름도 고와요. 연지지구대 김유진 순경님과 그 동료 경찰관님 정말로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이 재산도 지켜주셨고요. 정말 범죄도 막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